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레너드가 올림픽 대표팀에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자, 무릎 부상 때문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 이 오른쪽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제대로 뛰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오른쪽 무릎 부상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카와이 레너드가 비행기를 타지 못한 채 데릭 화이트에게 바톤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일단 무릎 통증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레너드의 최근 상태를 지켜봤던 클리퍼스와 미국 대표팀이었는데, 부상을 입은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 일단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을 내비쳤을까요? 딱 지켜봤는데 무릎의 반응성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줄곧 무릎 치료를 받아왔고 재활에 임해왔었지만, 이제 풀 스피드, 스프린트 과정에서 레너드가 전속력으로 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자, 클리퍼스 구단과 대표팀이 합의를 합니다. 낙마시킵시다. 이렇게는 올림픽 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팀도 새 시즌을 앞둔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대표팀 하차는 미국 대표팀과 클리퍼스 구단이 함께 결정을 했고요. 클리퍼스가 레너드가 딱 뛰는 장면을 보고 추가적인 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팀 역시도 클리퍼스의 시선이 아니라 대표팀의 시선으로 보겠죠. 왜냐? 당연히 멤버의 교체 없이 레너드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결국 뛰는 걸 보고 몸 상태가 딱 안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띄니까 결국에는 레너드가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스테픈 커리, 또 르브론 제임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레너드가 비록 올림픽 대표팀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형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스테픈 커리도 레너드가 얼마나 뛰고 싶어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최고의 선수가 뛰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즌 때 레너드가 부상 없이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레너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 시즌에 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대표팀의 가장 맏형 두 명이 또 레너드의 이런 탈락을 또 아쉬워하면서 덕담을 건넨 거죠. 자, 그런데 일부 또 전문가들은 레너드의 이런 결정을 또 굉장히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닌이라는 양반은 처음부터 레너드에게 책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점프할 때부터 이미 이런 훈련을 지속할 수 없다, 스트레치 런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대표팀에 뽑혀서 결국에는 데릭 화이트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을 만들어냈느냐라는 일부 전문가의 비난인데, 저는 사실 좀 동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와이 레너드가 나는 진짜 지금 몸 상태 50%밖에 되지 않는데 일단 뽑히고 보자 라고 생각할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카와이 레너드가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레너드는 한 시즌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굉장히 벅찬 선수입니다. 오프시즌 때 쉬지 못하고 대표팀에서 뛴다? 이것도 본인의 엄청난 용기, 그 다음에 또 판단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레너드가 내가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걸 알면서도 숨기고 뽑혔다라는 거는 지나치게 좀 억측인 것 같고, 가장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선수가 레너드 자신이겠죠. 자,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일단 선천적으로 무릎 구조가 좋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카와이 레너드가 로드 매니지먼트 할 때 굉장히 또 많은 비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완전히 황제 농구하는구나. 야, 80년대 90년대 때는 진짜 전 경기 다 뛰고 했는데 레너드 얘는 아주 그냥 마인드가 굉장히 아니라구나, 이런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레너드는 결국 관리가 필요한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부상 이력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 태어날 때부터 무릎 구조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해요. 약간은 좀 기형 같은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데, 2017년에 레너드의 부상 악령이 시작됩니다. 바로 2017년 5월 플레이오프에서 자자 파출리아의 그 드로운 파울, 그것 때문에 레너드가 발목이 나갔죠. 무릎이 좋지 않은 선수가 그쪽 발목이든 반대쪽 발목이든 발목 돌아가면 전부 다 하중이, 그 다음에 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으로 1년을 날렸고, 2018년에는 대퇴부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무릎에 대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2019년에 무릎 부상을 입었고, 2021년 ACL, 2023년 MCL, 그리고 바로 올해 다시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죠.
네, 그래서 무릎이 온전했던 시즌이, 그러니까 하체가 온전했던 시즌이 거의 없어요. 2020년 제외하면 뭐 없었습니다. 그 2020년이 바로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을 했었던 그 해였죠. 그 해 딱 레너드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었고 17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그냥 계속 부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 팔꿈치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상체 부상이 아니라 모두 다 하체 부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 이력을 더 화려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었을 때는 레너드가 철저하게 또 로드 매니지먼트도 지켰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했을 때 레너드가 토론토 랩터스에게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안겼잖아요. 그만큼 건강한 레너드는 무서운데 부상을 입은 레너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자, 그래서 부상을 입은 한번 장면을 볼게요.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발목 돌아가는 걸 못 보는데 이거는 진짜 파출리아가 쓰레기죠, 쓰레기. 진짜 너무너무 악질적인 파울이었고 이 부상 때문에 레너드의 샌안토니오 커리어가 날아갔고 결국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레너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 하지만 결국 샌안토니오의 그런 커리어가 마감이 됐었고, 자, 여기서도 레너드가 또 하체에 불편함을 겪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아웃돼 버렸어요. 자, 이런 부상을 보면 사실 레너드가 굉장히 또 크고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릎에 가해지는 그 하중이 굉장히 큰 편이고, 자, 여기서 또 드레먼드 그린이 역시나 쓰레기 같은 파울을 합니다. 아우, 진짜 미친놈 저거. 야, 데미안 리까지 다칠 뻔했다. 데미안 리까지. 아유, 진짜 저 진상 저거 팔을 그냥 낚아챕니다. 이러다가는 뭐 그냥 얼굴부터 박으면 치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여기서도 픽 쓰러지는데, 자, 상대 팔꿈치에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넘어질 때 사실 저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동료에게 맞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피까지 흘렸는데 카와이 레너드 부상의 대부분은 사실은 상체 쪽보다는 이제 하체 쪽이 많았죠. 그리고 무릎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새 시즌을 위해서 레너드는 올림픽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거 패트릭 베벌리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레너드고, 레너드가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여행을 간 장면이었는데, 참 제가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불황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만큼 또 레너드가 굉장히 뭐 소박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자, 여러모로 이 부상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의 커리어가 계속 막히는 느낌입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난 시즌 레너드가 정규 시즌 때는 굉장히 건강했었잖아요. 65경기 이상 뛰었고, 자, 그리고 레너드가 다음 시즌 이제 인투이돔이라는 클리퍼스의 새로운 홈 구장에서 또 홈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레너드가 시즌 초반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인투이돔 딱 개장했을 때 그때 레너드가 클리퍼스 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건강하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